중학생이 학원에 다니는데 여자 화장실에다가 지 휴대폰을 설치해놨다. 그거를 그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학생들이 본 거죠. 제가 이제 두 번째 변호사가 됐던 사건인데요. 사춘기의 중학생 남자아이들은 네, 성적인 호기심이 정말 많아요. 그쵸. 자기 호기심 때문에 잘못된 행동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여자 화장실 몰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민소 씨 이제 여성의 입장이니까 여자 화장실에 몰카가 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욕 나오죠. 갑자기 눈빛이 아니 보였어요? 저를 그렇게 내가 아니라 내가 변호한 아이라니까. 몰카는 촬영하는 것도 이슈지만 이 촬영한 몰카를 보관하는 거, 유포하는 거 이런 게 다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카 촬영한 거에 대해서 되게 엄벌합니다, 사실. 성인이 몰카 촬영하면 진짜로 실형 나요, 막. 아, 그래요? 정말로 가만두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게 유포됐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그게 세게 처벌해요. 보관과 유포가 실형 차이가 굉장히 커요? 유포는 훨씬 더 처벌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가만두지 않는 시대로 변했어요. 중학생 화장실 몰카 사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네. 어떤 사건이었어요? 중학생이 학원에 다니는데 여자 화장실에다가 지 휴대폰을 설치해놨다. 그거를 그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학생들이 본 거죠. 남자 중학생이 설치를 해놨고. 네,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된 화장실이었냐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여기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문은 여기에 있는 이쪽 남자 화장실, 이쪽 여자 화장실 뭐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으면 확 들어가서 휙 가서 이 사건은 화장실 천장에다가 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왔던 사건이었어요. 화장실 가서 천장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잖아요.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얼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예민한 신체 부위 촬영이 안 돼요. 아, 안 보이는구나. 이런 몰카에서 얼굴이 나오고 예민한 신체 부위가 다 나오면 그거는 진짜 심각해요. 급하게 이걸 올려놓고 얘가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촬영되지도 않았어요. 이걸 제대로 맞추고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설치하자마자 걸려요. 잘 됐다 이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번 촬영된 것도 없는 거예요. 어른이 그랬다고 하면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이면요. 형사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나이. 그래가지고 형사처벌은 아니고 소년 보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년원 보내는 거. 아, 1심에서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왔어요. 이분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통상 그렇게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소년원에 아무나 들어가지 않거든요. 적어도 범죄 몇 번씩 저지른 그런 소년들이 소년원에 들어가.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잘못한 거 맞고 다 맞는데 소년원에 들어가서 되려 애를 망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건을 쭉 들어보니까 거의 뭐 올려놓자마자 바로 걸린 거여가지고 바로 자백하죠.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 찍히고 그런 학생이 누군지도 몰라요. 2명인가 찍혀 있었는데 세 번째에 바로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그분 세 번째 한 사람은 옷을 이렇게 뭐 벗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랑 합의할 수도 없어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한 번 정도는 좀 선처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를 만나봤어요. 완전히 애예요, 애. 지가 무슨 일 했고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고. 심각한 건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거고 너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고 네가 한 거는 요즘 관념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야 되고 넌 이런 처벌을 받는 거다 라고 담담하게 얘기를 했어요. 딱 그 얘기를 때 애가 대성통곡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쵸, 이제 뭐 감옥 가야 된다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엄마 아빠도 다 울고 난리가 난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는 일단 하지 마시라. 근데 판사님한테 얘를 꼭 소년원에 보내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보자. 소년원에는 가지 않는 처분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다. 이 사건을 깎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소년원에. 소년원 보내지만 않는 걸로 어떻게 좀 하면 안 되겠냐라는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년원 보내는 것보다 소년원 안 보내고 부모들이
이렇게 지도하게. 그게 더 낫다라고 판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이건 선처가 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 부모님께서 정말 열심히 애를 지도하시고 이 지도하시는 거를 지도했다는 흔적과 증거를 남겨달라. 이렇게 해서 정말로 열심히 소년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실제로 하고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쌓아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랑 아빠가 다 일기 쓰시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만한 교육과 성의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를 판사한테 보여줘야, 그래, 이런 부모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소년원 보내는 것보다 그냥 부모 믿고 한번 맡겨보겠다 라는 생각이 그때 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거는 워낙에 어처구니 없는 식의 범행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인도 아니었고. 차분하게 그 항소심 재판이 잡힐 때까지 거의 한 2달 이상을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소년 재판이 열렸습니다, 항소심에. 그래갖고 판사님이 애를 불렀어요. 당연히 엄마 아빠 같이 나가셨죠. 판사님이 딱 보니까 다른 사건이랑은 약간 다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제가 판사님한테 논문들 같은 거를 찾아서 냈어요. 아, 진짜요? 소년범 초범을 소년원에 넣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년에 대한 지도에 관련해서 논문들 써는 것들을 찾아서 얘는 들어가는 것보다 부모한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논문들을 찾아서 제출을 하고. 어쨌든 얘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요. 네. 판사가 보고 어쨌든 다른 사건이랑 다르니까 다르네 하면서 애한테 이제 뭐 몇 마디 하는데 애가 이제 바로 대성통곡을 하고 애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대성통곡. 네.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알겠다. 근데 이게 통상의 기준은 소년원이다. 근데 이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지도했다는 건 인정한다.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소년을 안 보내는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위탁해가지고 부모가 잘 지도해라. 이런 식으로 끝이 났어요. 와, 어떻게 소년원에서 그냥 네. 가정으로 된 거네요? 변호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납득은 돼요. 근데 그거를 납득시키기까지가 진짜 납득시키기까지는 정말 네, 어렵죠. 어려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의견서에 다 썼어요. 처음에 애가 왔는데 지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뭐 해가지고 단순히 변호사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애한테 알려주고 네 인생 어떻게 될 거다 다 설명을 해줬다. 애 뭐 울고 난리가 나고 뭐 당시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도 같이 울면서 뭐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진짜로 차분하게 다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견서는 보는 순간 다른 의견서랑 달랐을 거예요. 뭐지? 근데 법원과 검찰에서 쓰는 문체야. 휙 읽어주는데 다 눈에 들어와. 얘기 들어봤더니 뭐 실제로 뭐 믿음도 가고 부모가 그렇게 했던 그런 동영상이랑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좋다. 결정문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부모의 특별한 지도력을 인정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